이 아이는 영재일까요? 그럼 이 아이는요? 영재를 이제 정확하게 판별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제 가능성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상자도 6배나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연우를 키우는 지영 씨도 일찌감치 영재 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꼬마 영재들만 뽑는다는 이른바 영재 유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재성 검사를 일단 해야 된대요. 가서 이제 아이 검사를 했더니 머리가 좀 좋은 것 같다고 뽑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비 비싸요. 180만 원. 지금은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다달이 하여튼 180만 원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우는 이번엔 영재로서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만 선발해서 가르친다는 영재교육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수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좀 진짜 그 강남교육청 저희 반에서만 한 5-6명씩 그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저희 학교가 7개 학급이에요. 여기 강남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학원 이제 주 2회, 수학학원 2번,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 학원을 하나 다녀요. 그리고 논술 선생님도 개인으로 오세요.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연우는 결국 영재교육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재교육원 하나 들어가는 게 강남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큰애 때 또 계속 떨어져도 또 해마다 계속 노력해서 봤거든요. 학원 같은 데서 그 기출문제 같은 거 강남교육청 이제 영재 대비 그런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려요. 저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좀 시켜볼 걸 그랬는데 친구들 보니까 그 학원에서 조금 훈련된 아이들이 많이 대거 뽑혔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은 2,300여 곳.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남들보다 좀 잘 시키고 싶고 더 월등하게 하고 싶은 게 사실 엄마 욕심이잖아요. 사실 국가가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려는 게 원래 의도인데 지금은 개인이 영재교육 대상자가 되고 싶어서 애쓰는 형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영재교육 대상자는 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영재면 국가가 걔를 알아보고 뽑아줘야 되는 거죠. 하늘다리. 얘는 어떤 다리가 그래서 두 가지 구조가 지금 복합된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글자. 뒤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예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기둥은 4개고 기둥은 근데 이걸 하면 딱 좋아요. 조별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집니다. 책 만약에 쓰면 이거 뿌려야잖아. 현수막 그냥 걷어보면 얘를 근데 틀 없으면 삼각형 만들기 좀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느 게 아니라 망한다는 말도 있거든. 이게 너무 아끼는
여러 가지 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이 아이들이 1등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가운데로 모으고 그걸 삼각형을 해가지고 좀 퍼지도록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무게 중심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저는 교수건을 다리에 한쪽에 너무 많이 하고 한쪽엔 적게 해가지고 다리의 길이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떨어뜨리기 전에 물어볼게요. 얘를 여기 붙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우주 비행사들이요. 천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배가 고프면 마시멜로를 먹으라고 저는 마시멜로를 먹는다. 빨대 8개만 해주시니까 역주리는 빨대를 한 몇 cm 영재교육원에서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영재 학급보다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한 곳입니다. 영재교육원은 교육청이나 대학이 운영하는데 수업 내용이 영재 학급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 수업은 개념만 하는데 여기는 직접 실험하고 몰랐던 실험 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더 새롭다고 해야 되나? 더 심화돼서 영재원 들어오기 힘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시험 보고 3번 시험 보고 1번 면접 보고. 이곳은 고등학교급인 영재 학교입니다. 영재교육원보다 들어가기 더 힘든 곳이죠. 지난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이나 됐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R은 어디요? 잠깐만 근데 R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약간 도망했는데. 잠깐만 이거를 거의 선생님도 제약을 많이 안 하시고 저희끼리 알아서 협동해서 실험 구성하고 진행하고 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어요. 일반 학교랑 교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과학, 수학 관련된 분야의 수업이 훨씬 많고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지금 원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끝부분이랑 연결되게 해야 돼. 근데 양쪽 끝부분을 잠깐 일부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됐지만 교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합니다. 저희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서 완전 예상보다 한참 벗어나가지고 이거는 재실험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학생처럼 네. 뭐 누가 안 시켜도 와서 재실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 시간에 와가지고 하고 있고 또 데이터를 다 얻었지만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실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또 와서 또 재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잖아. 이 작품의 이름은 달팽이입니다. 그냥 달팽이 하고 봤을 때는 모양을 봐서 달팽이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작가는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작업했다는 의미에서 마티스가 달팽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 수업인가 했더니 화학 시간입니다. 이 작품을 산과 염기 그리고 지시약을 이용해서 OHC 필름 위에다가 다시 재현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원리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색깔로 마티스의 미술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마친 학생들, 또 새로운 색깔을 만들고 있는데요. 나는 태연이 작품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악보를 그리는군요. 도도파미파 도도솔파솔 라솔라도시라파솔 도도파미파 도도솔파솔 라솔라파 도도레미파 라솔라파 도도레미파. 빨간색이 도를 의미하고 주황색이 래. 색깔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색을 통해서 소리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라색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라색 아니야? 그래 보라색 나. 학부모들이 어딘가로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한 유명 학원이 마련한 설명회입니다. 학부모 600여 명이 2층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주로 형태가 구하여라, 계산하여라. 제가 뭐 서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엄마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주도형 학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대전 이쪽, 대전하고 광주하고 예술 이쪽은요 생물 강세예요. 생물 좀 늘었죠. 저한테 유리하죠. 서울역제고. 내 아이 영재로 키우는 비법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촬영까지 해가며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적으로 봤을 때 작년 우리 아이가 그런 재능이 안 보인다면 이런 부분에 개선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저귀차고 막 기어라는 게 그림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물하고 지학은 그냥 단독이 아니라 설명회는 고등학교급 영재 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상당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생지 막 팀도 벌써 하시던데. 4학년 때부터 그 라인을 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들은 벌써 4학년쯤 되면요. 학교 가서 되게 자기가 어느 학원에 어느 레벨쯤 가니까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4학년인데 한번 드러나 보려고 온 정도여서 시간대 저도 영재 보고 관심 있으니까 내 아이 어떻게 이제 교육시키면 이제 가는 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영재부가 정말 영재를 뽑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조금 애매모호하면 영재학교를 가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계산 같습니다.
유학교 목표가 안 되면 이제 가고 약간 목표를 높이 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뭐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자사고는 하니까. 일부 학부모들만의 생각일까요? 영재 학교를 들어오는 이유는 영재 교육을 자기가 잘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영재 학교를 나오면 좋은 대학을 쉽게 가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랑 좀 달라요. 이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니까 지금 영재 학교가 좋은 입시 학교로 바뀐 거죠. 영재 교육을 받을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할까요? 한 영재학교 가는 입시 문제입니다.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기 위해 이런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역시 영재성, 창의력을 평가하는 검사 수단으로 이런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교사의 추천과 면접 점수도 감안을 하지만 이런 필기시험 배점이 입학에 절대적입니다. 부산과 광주 같은 다른 대도시들의 영재교육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하고 서점엔 관련 책자들이 넘쳐납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도 심화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혼자 공부하는 일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다 학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필기시험 위주의 영재 선발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지필고사 문제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선발 시험의 어떤 그 출제 패턴들이 사교육에서 사실은 좀 접근하기 용이하죠. 그런 어떤 그 콘텐츠 개발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는 필기고사가 필요 없다거나 필기고사 모두 다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재를 판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고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문제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저희 연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영재 교육을 담당해온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은 그 사교육 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냐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어떤 그 뛰어난 그 잠재력과 그 재능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많은 아이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경사면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정확히 15초가 걸리는 경사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는 거냐면 장영실이 정확한 자동 시고를 만드는 그 장치를 꾸밀 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극복해내는 모습,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화이팅! 아이들이 15초짜리 시계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까지 오는데 14초? 거의? 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할수 여기까지야. 여기가 지점이 어디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여기 이거 걸리게 해놨어요. 걸리게 해놨죠?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준환이는 이런 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장치를 확정합니다.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확히 15초를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케이, 괜찮다. 16. 16초. 16초. 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아이들은 필기시험 없이 영재교육 과정에 선발됐습니다. 교사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이른바 교사관찰 추천제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소수의 곱셈 과정에서 자릿수가 옮겨지는 방향이 이해가 안 가자 끝까지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탐구함. 9월 18일 금요일 수학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잘 물음, 어려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 9월 22일 화요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정리함을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활용해서 묵묵히 완성해냄. 과제 집착력이 돋보임. 영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3개월 동안 집중 관찰해서 적합한 학생들을 가려냈습니다. 얘는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있는데 희망을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라.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교사 관찰 추천제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관찰 추천제로 바뀌고 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따로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해주는 항목이 이렇게 좀 늘어나서 항목이 생겨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시문을 작성할 때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 적절히 섞어놔서 이 추천서를 잘 긍정적으로 많이 써줘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많으셨나요? 그렇죠. 그 아이가 희망을 하는데 그 예. 추천서에 제가 좀 부정적인 기술로 인하여 점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낮아질까봐 두려움이 좀 생기긴 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5년 전 교사 관찰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교사의 추천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는지 해명을 해라. 그러면 그 해명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숲 중에 관찰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그런 특이한 점이 보여서 추천을 했다. 이렇게 한 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교사 관찰 추천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일단 그 불만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 학생 가까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만 관찰이 된다면은 가장 제대로 된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데 이런 쪽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등이 영환이, 모험한 유연이, 모범생 지우, 보고 싶은 성미, 의젓한 회장 아영이, 사랑스러운 사랑이, 선생님이 박수. 선생님 사랑해요. 수업을 모두 마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텅 빈 교실. 선생님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수업을 고민을 많이 하고 풍성한 수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마무리 짓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장 선생님처럼 영재교육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들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죠. 되게 저는 많이 배려를 받는 편이지만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 담임도 하시고 또 학교는 업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담임 업무가 끝이 아니라 그 업무도 하시고 이것도 관리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저는 올해는 안 했지만 예전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영전 업무를 같이 겸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기피하시기도 하세요. 주변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자기 작품에 빠져 있는 학생들.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아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니야, 기숙사다니면서 말하면. 그러면 너 쌍둥이야? 네가 여자가 둘이었으면 반에까지. 이제 거북이를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자 해서 거북이 앞발에다가 하이힐을 신겼어요. 시아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건 엄마였습니다. 귀차니즘이 많아가지고 스토리나 어찌됐건 되게 4~5살부터 끄적끄적 거리는데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좀 재능이 있나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좀 다른 애들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미술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시아는 바로 영재교육원에 합격했습니다. 중등영재원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1등상. 영재원 다닐 때는 되게 행복했어요. 엄마 이런 것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 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하지만 지금 시아는 예전만큼 자주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미술 영재 수업을 계속 받고 싶었지만 영재원 중3 과정에는 미술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재원을 가면 그림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이제 옆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좀 외롭죠. 많이 그림 그리는 게. 저희는 미술이다 보니까 한 학급밖에 없고 1, 2학년을 같이 뽑아요. 3학년은 안 뽑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 3년 차는 없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3년 차가 돼야지만 이제 정말 제대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게 정말 미술은 왜 3년 차가 없을까? 그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음악 영재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초등 음악 영재 교육원이 서울시에 4곳이 있어요. 이 4곳 중에서 저희는 서양 기악 쪽을 하고 있고요. 강남초는 국악, 그리고 화양초는 뮤지컬, 잠전초는 이제 서양 악기와 성악을 같이 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한 곳이다가 보니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혹시 또 지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경쟁률이 높은 영재교육 기관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적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교육청의 지원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재교육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을까요? 수학과 과학 분야라고 합니다. 영재교육기관의 80%가 수학과 과학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칫 영재교육이 선행학습 위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 수학 같은 건 중학교 2학년 과정 이런 걸 풀고 있거든요.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초등학교에서 너무 많이 하고 와서 중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선행학습이 지나칠 경우 자칫 영재교육의 핵심을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의 교육 과정을 앞당겨서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진행한다든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죠.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근간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영재교육에는 적지 않은 나랏돈이 들어갑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3배나 많은 공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합의 때문입니다. 내년 신입생을 뽑는 영재학교 전형 요강입니다.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 의대 진학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까지 눈에 띕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영재학교 졸업생의 20%는 의대를 택했습니다. 다른 영재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과학영재의 요람이 과학자가 아닌 의사를 키워내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의대를 가는 것이 결코 죄스럽다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또 직업의 선택은 헌법상 자유이기도 하고 고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의사를 생각하고 의대를 진학한다면 이것은 영재학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매우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우리 학교에 진학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키워놓은 분야로 키워야 될 분야로 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서 결국 영재교육의 그런 이 노력을 좀 유명무실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 다만 이제 진로 선택 측면에서 그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민하고 있지만 다만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입 수험생인 영진이. 공부하다가 머리가 무거울 때면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운동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체육이 제일 재밌긴 한데. 체육이 제일 재밌다. 체육이 왜 재밌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짜서 게임도 하고 그 신체적인 활동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사실 영진이가 제일 잘하는 건 학교 공부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입니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과학영재원에서
2년째 영재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영진이지만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진이 학원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도 똑같이 또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하고 오니까 애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안 돼 보인다고. 비결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일단은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 공부는 제가 대부분 그 문제집을 통해서 그날 배운 것들을 다 복습해요. 그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일단은 제 공부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꿈이 있으니까 그 생명과학자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학을 하면서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 선생님은 카이스트 재학생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것만 3까지 써주세요. 자기 이름을 김재철이라고 붙였어. 가는 다음에 근데 체세분을 시작할 때 전기랑 말기의 개수가 똑같아요. 해서 가 18개니까 나도 18개 맞는 거예요. 미연쌤 얘기할 수 있겠다. 아니야 미연쌤 신경 나도야. 반장에서 부반장. 반장 그럼 남자잖아. 나지해. 예린이. 문제는 어떤 생물의 생식 방법에 중학교 3학년인 예린이는 과학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학교 성적이 부쩍 올랐습니다. 성적을 물어보면 좀 예민한 질문이에요. 성적이요? 그래도 뭐 반에서 네, 한 1, 2등은 하지 않을까. 사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예린이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죠. 처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는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 학생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더군다나 카이스트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저는 좀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좀 아무래도 많이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진 않다 보니까는 좀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뭐 조금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발표도 해보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린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카이스트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과학자가 될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300명의 또 다른 예린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재고를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과학고를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좀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특목고를 들어간 학생들이 꽤 많이 30% 정도가 그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소외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게 전형 아시죠? 사회적 배려자 개념. 그런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가장 못하는데 3학년쯤 되면 가장 탁월한 그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영재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항상 탁월하다 그렇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우수한 아이들을 더 국가에서 도와줘야 돼요. 아주 경제적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들을 국가가 지원 안 해주면 얘네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죠. 뭔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냥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영재교육 15년. 이제 우리가 왜 영재교육을 시작했는지 되물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명성과 부를 얻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선망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영재교육은 소수 엘리트 교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 즉 가진 자의 자녀들을 위한 그 불평등한 교육은 더더욱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학생 저마다의 성취 수준과 잠재력과 같이 재능에 따라서 어떤 차별화된 그런 맞춤식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재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영재가 영어로는 gifte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영재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평범한 학생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 열정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영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영재라고 생각해요.